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숨 좀 잠깐. 와, 엄청 많이 빽빽하게 적어 오셨어. 와, 잘 안 보이네. 와, 이거 진짜. 여기 보이면 큰일 나. 어. 오, 0814님도 해. 아, 또 몇 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창진 아트님도 이창진 선수에 대한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투표 지금 하시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김선빈 선수 사인볼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투표에 참여하셔서 다 여러분들 거예요. 다 여러분들 거. 자, 오늘 전체적인 이제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빈, 류지혁 선수 상태, 몸 상태 업데이트 하겠고, 김선빈 선수 업데이트 됐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임기준, 박민, 이창진, 고장혁, 이정훈, 이준영, 박진두, 그리고 이제 외야자원 우타, 이진영 선수, 그리고 육성 선수 영입한 김재열 선수까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 이거는 이미 이제 박흥식 감독님과의 또 전화 인터뷰 통해서 박흥식 감독님도 통화를 했고요. 오늘 또 이 송지만 타격 코치님께서 또 친절하게 응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길게 통화에 응해주셨다고. 그 이제 좀 타격 이론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었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코치님들별로 좀 타격 이론이나 이런 철학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모아서 제가 나중에 타자들의 기사를 쓰거나 또 리포트를 할 때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박흥식 감독 피셜, 그리고 이제 송지만 타코 피셜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서재영 투수 코치와도 업데이트 됐습니까? 서재영 투수 코치에 대해서도 제가 구단 쪽에서 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선수들을 지도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들었습니다. 그거 하도록 하고, 혹시 범호 형님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궁금하다. 근데 뭐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조금 핵심은 있습니까? 핵심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팬분들이 알지. 왜 하는 궁금증은 사실 풀어드릴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소소한 재미, 간용 브룩스 한국생활 적응기나 윌리엄스 감독 요 부분 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국이 이제 좀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기보다는 짧은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기자님 딕션 개 좋으시네요. 옆방 기자님하고 친분이 있으신가요, 기자님? 윤욱재 기자. 네, 지금 그럼요. 근무를 같이 했었죠. 그렇구나. 그 정말 그 굉장히 모든 취재에 적극적이고 굉장히 성실한 기자님이니까 또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여러분. 또 작은 거인비님이 3개 보내주셨고,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땀나도록 뛰어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 주 알러페 언제 나오시냐고?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저는. 토요일 고정이에요? 예,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나마이터님 어서 오시고, 성실한 예고편 좋습니다. 이창진 하트님, 8호 소개풍, 소소님도 에더벌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반가운 소식도 있고, 그런데 좀 이 아픈 조금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인사를 드려도 이렇게 막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또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뭐 또 다 또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또 세꾼형님이 채너풍, 참 이제 박찬호 선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아쉬운 부분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더 이제 잘 되라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니까 팀이 또 승리하길 바라고. 우선은 강산 기자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동아의 강산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스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10개 구단의 소식도 다 라운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하면서 또 기사를 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저도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에도 이번 기회에 기아 타이거즈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은 전담 팀이 아닌데 이렇게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약간 이제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는 거의 이제 제가 지금 계획 잡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와 같은 성화, 참여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시원찮다 반응이, 저도 이제 월요일날 피곤해 죽겠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으쌰으쌰 해야 저도 재밌거든요. 이제 그래 주시면 또 계속 가고, 아니면 이제 많은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반응이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원래 그런 거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호응이 있어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세꾼 형님이 찬호풍을 3번이나 보내셨네. 또 25, 25, 25. 그리고 화학 선생님도 림기영 동무
예, 17번. 화학 선생님. 실제 화학 선생님이에요. 물리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물리 선생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단테카일님도 아까 그냥 큰 선물 보내주셨는데 호떡님도 3개 또 감사합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간용 브룩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가벼운 거부터 가시죠. 지난해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우리 속을 새겼다면 네. 이 간용과 브룩스 덕분에 우리가 5위 싸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데 또 윌리엄스 감독까지 네. 새롭게 참 이제 더가웃에 새로운 외국인들이 더 좀 많아졌는데 네. 한국 생활 적응기 어떻습니까? 간용 같은 경우는 주중에 중계 보니까 간장 계란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선수들이랑 직접 인터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전달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일단 한국 음식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 제일 재밌거든요. 네, 잘 먹습니다. 잘 어. 먹고 안 가리고 이제 뭐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구단에서도 아쉬워한다고 해요. 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또 영고 지역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이 많잖아요. 광주에 저 맛집이 많지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이제 외출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좀 피자 같은 거 많이 시켜 먹고 그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 식사로 나오는 건 다 잘 먹는다고 하고요. 뭐 감독님이 제일 잘 드신대요 한국 요리. 감독님께서 제일 잘 드신다고 하시네요. 네. 처음 올 때부터 조계현 단장과 함께 그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 먹었던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피자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뭔가 흥미 요소. 예전에 제가 한화 이글스 할 때 호잉 선수처럼 그 찜닭. 네, 맞아 그런 거지. 찜닭이나 이제 그 굴비 소사의 굴비 뭐 이런 것처럼 재밌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선수들이 그 외출을 하게 되면 저희 담당 기자 통해서 또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버모 이제 스카우트라고 불러야 되나 코치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요. 우선 네. 이제 버모 형님 가장 네. 가까운 이제 원래 이제 코치 연수를 미국으로 이제 떠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돌아와서 황금사자기 대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아 타이거즈 스카우트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범호 선수가 역시 기아 쪽에 은퇴식도 했고 이제 기아 쪽에서 조금 지도자 코스라고 해야 되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뭐 두산 베어스의 조성환 코치도 처음에는 전력 분석 쪽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다가 그리고 해설위원을 하시다가 지금 코치로 가셨는데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범호 코치, 예, 쉽게 그러니까 이범호 코치는 맞습니다. 그 황금사자기에 지금 파견이 돼서 스카우트 팀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요. 워낙 유명한 삼루수 출신이잖아요. 예. 내야수 쪽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좋다. 내야수 쪽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긴 누구보다 내야수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 딱 송구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사이즈가 그렇죠. 금방 나오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범호 코치의 역할도 내야수들이 이번에 좀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부산고 정민규 선수 뭐 현지 1차 지명 대상이지만 이제 내야수들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범호 코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혹시 이제 구단과 얘기해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죠. 통화는 잘 안 됐군요, 버모 형님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모든 걸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범호 코치님께서 오늘 황금사자기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이범호 선수가 지금 코치라는 말인가요? 어디부터 그러니까 설명해야지? 코칭이 지금 굉장히 애매해서. 근데 뭐 이제 우선 뭐 스카우트로 계속 가는 것도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게 호칭이 이범호 전 선수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정식 코치 뭐 이건 아니고 우선은 이제 스카우트 업무를 보고 있다. 맞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가볍게 좀 알아봤고. 오선우 선수 얘기 혹시 구단과 혹시 확인이 되었나요?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 소스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선우 선수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이제 희동 아버지 형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잠깐만 이제 별풍선 보내주신 거 갸타이거 러버님이 에드벌룬 17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오선우 선수가 온라인에 알려져 있기로는 십자인대를 다쳐서 군면제를 받았다. 이게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근거, 뭐 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거는 없고 딱 그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 저도 굉장히 이거를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마이크 잠깐 끄고 회의 한번 해요? 아니요 정도예요? 회의는 안 하셔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군 맞아요? 면제는 맞아요. 군 면제는 맞고 예. 군 면제는 맞고 이제 뭐 사실 잘 됐다. 불법적으로 면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 갑자기 뭐 빡 누가 야 나 좀 때려줘 예, 이게 불법적으로 아니니까. 면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면제 되게 아니고. 오 하시는데 예, 오선우 선수 맞아요. 그 불법적으로 면제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현장 코치들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카드웨어도 엄청 좋은데.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오선우 선수가. 예. 그래서 야, 네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예, 확실히 오선우 선수는 면제는 맞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한 이전에 예, 거기까지는 이제 누구의 소스다, 뭐 누구랑 대화를 나눴다라는 걸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 면제는 확인이 됐습니다. 뛰는데 문제 없나요? 사실 그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인데 지금 기아에서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대타로서도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 성장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확실한 군면제다. 네. 이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 동국이 형님도 아직도 잘 뛰고 있으니까. 이동국 선수요. 예.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잘 써주셨네. 그렇죠. 자 오마이 타이거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관한 이야기만 전문적으로 1시간 하는 국내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게스트. 스포츠 동아의 강산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그림 보니까 호랑이가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원래 취재됐던 내용은 아닌데 네. 그 아프리카 TV 회사에 일하시는 분 중에 우선은 우리 아파치 동상이 랭이 이 호랑이가 진짜 야. 랭이 용맹스럽네요 정말. 너무 좋았다리. 이제 그 지난해 올해죠. 올해 네. 지명을 받은 2차 10라운드 최용준 선수라고 있습니다. 최용준 선수요. 네. 거의 사실 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가족분 만나서. 근데 가족 피셜. 이건 이제 확실하진 않고 가족 피셜인데 군면제 사유가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 이건 이제 아직 오피셜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쵸. 가족 피셜. 가족 피셜이 하나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이어서 요것도 이제 불법적인 사유는 아니야. 그럼요. 불법적인 전혀, 사유면은 불법적인 아예 사유. 면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네, 예. 불법적인 사유는 아니고 뭐 윌리엄스 감독이 왔을 때 혹시 취재를 가신 적이 있었나요? 진짜 제가 윌리엄스 감독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아직. 윌리엄스 감독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윌리엄스 감독에 대한 주변 뭐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시원하게 오픈해주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시원하게 그 숨기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다 오픈을 해주는 스타일인데 다만 한 가지 이거는 확실하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선수에 대한 평가를 물어볼 때 그 선수가 나의 말로 인해서 다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수는 다 잘하는 선수다라고 감싸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배려심도 깊고 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와 같은 면모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중견수의 최원준 선수가 맞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보면은 뭐 최원준 선수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믿고 있다 잘해주리라 믿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 봐서는 네. 근데 뭐 또 2군에 한 평에 내리고 이런 거는 또 이제 뭐 프로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자고요. 선수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오픈한다는 건 뇌피셜인가요 오피셜인가요? 뭐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오픈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 기자로부터 이제 그렇죠. 들었다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저도 레퓨테이션을 당연히 주변에서 들었죠. 이제 윌리엄스 감독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담당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 기아 타이거즈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단과 또 이제 주변 동료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윌리엄스 감독의 스타일은 어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를 잘 못 들으셨나봐. 집에 있는 도비님이 주변에서 기자분들이 그러더라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선수 칭찬을 안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그렇죠.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기 전에 네. 중간에 이제 부상자 업데이트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 맘님께서 에드볼론으로 또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흥식 감독님과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를 하자마자 또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이분이 뭔가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저 대전 다녀오는 길입니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경기 어떻게 됐냐고. 예. 첫 번째 경기는 예, 보시고.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보셨고 두 번째 경기 어떻게 됐냐. 예,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좀 그렇게 한 팀이 너무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참 야구 전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제 지난해 감독 대행을 하시면서 박흥식 감독님께서 지금은 이제 2군 퓨처스 감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데 네. 참 이제 마음이 따뜻하고 그럼요. 선수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많이 참 느껴지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 팬들이 많이 느꼈는데. 그럼요. 자, 우선 이제 기사에서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부터 한 명씩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박민 선수가 5월 27일에 퓨처스 경기에서 헤드샷을 맞아서 이제 안와골절, 네. 이제 눈 쪽에 골절이 이제 왔고 처음에는 굉장히 다들 이제 걱정을 했어요. 이게 또 막 시신경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후유증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조금 잘 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천만 다행으로요. 그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6월 정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미세골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진단은 미세골절이고 좀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붓기가 빠지고 다행히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박흥식 감독님도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셨고요. 이제 이전에 그 얼굴 쪽에 직접 공을 맞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시신경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이러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행히 이쪽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이쪽에는 큰 문제가 없이 미세골절이고 좀 붓기 빠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민 선수에 대한 리포트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약간 안 좋은 소식. 퓨처스에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 가장 잘 치고 있던 이정훈 선수가 네. 무릎을 다쳤다. 그리고 이제 본인 SNS에 뭐 좀 깁스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이제 지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무릎을 좀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군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그 다쳤어요. 이정훈 선수가. 그래서 다친 부위가 조금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십자인대예요. 아하.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역시 본다. 뭐 사실 선수의 정확한 복귀 시기를 언급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예, 그 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재활을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답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이제 뭐 이제 안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박민 선수 이야기하니까 다행이네라는 채팅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잠시 이제 울고 있는 내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좀 좋은 소식 하나 또 이제 골라드릴게. 네. 외야 자원, 우타 외야 자원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네. 보면은 근데 이진영 선수, 이 선수가 또 이제 미국 캠프에서나 이럴 때 보면 자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또 퓨처스에 올 시즌 한 경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진영 선수가 햄스트링입니다. 아하. 햄스트링 이거 뭐 전염 역병입니까 역병? 아하.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 그래서 일단 다행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됐고요. 다다음 주 어제였으니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죠. 어제 통화를 했으니까 이제 어제 말씀은 어제 기준으로 봅시다. 예, 다다음 주 퓨처스 합류 예정. 오. 예. 역병이 돌았지만 이겨냈다. 예, 그러니까 퓨처스가 잔류군인지 퓨처스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그걸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다다음 주 2주 후겠죠. 뭐 예. 2주 후, 뭐 오늘부터 따지면 열흘 정도. 예, 그러면 2군에서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행이네. 네. 혹시 그거는 혹시 정보가 있어요? 어떤 기아 거 말씀하세요? 안평에 예. 이렇게 그 재활 센터가 아주 최신식으로 잘 돼 있는데 가보시거나 뭐 정보가 혹시 한평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한평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뭐 현장에서 구단 관계자에게도 물어보고 뭐 이제 수중 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스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신식으로 잘 돼 있어서 선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진 보니까 굉장히 뭐 수영장 같 우리가 보기엔 수영장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영장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렇죠. 치료받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오던데. 류지혁 선수 아직 얘기 안 했고 이제 우선 이제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 좀 빠르게 핵심만 알짜배기로 좀 이제 해보려고 하고 반가운 소식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박진두 선수. 박진두 선수요. 선수가 항상 이제 좀 뭔가 거포에 대한 그렇죠. 목마름 갈증이 있으니까 정말.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좀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그 박진두 선수가 이제 어디 항상 왜 안 보였을까요? 그동안. 뭐 좀 햄스트링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지금은 허리 쪽 그리고 아하. 허벅지 쪽에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좀 체형이 있잖아요. 체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예. 크죠. 하드웨어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하체의 힘을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힘을 덜 받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하체 보강 운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하체 쪽이 완전치가 않아서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2군에서도 하체 웨이트나 뭐 근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통증이 찾아와서 지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운동을 재활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명 더 알아볼까요? 요건 이제 반가운 소식. 네. 고장혁 선수가 사실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만 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이제 내야면 내야, 외야면 외야. 정말 이제 보수와 투수를 제외하고는 어디에 갖다 놔도 멀티였죠. 정말 이제 예. 뭐 무난하고 아주 이제 쏠쏠한 그럼요. 참 이제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 선수가 지난해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와서 수비력은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고 그래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고장혁 선수가 5월 20일 이후로 퓨처스 경기 출전한 이후로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경우는 뭐 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진짜 지금 이번에 제가 원고를 받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핵심 선수들이 뭐 기사나 리포트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장혁 선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을 다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좀 이번에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 고장혁 선수가 퓨처스 경기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런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다음 주쯤 재활군에서 잔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재활군에서 잔류군으로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활군은 정말 이제 볼 훈련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정말 재활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냥. 아하. 근데 잔류군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뭔가 기술 훈련 이렇게 그렇죠, 던지고 그렇죠. 받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박흥식 감독 피셜. 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본인도 굉장히 착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이제 잔류군으로 이동해서 복귀 준비를 밟을 것이다. 예.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 지금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아픈 선수들만 모아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이제 그 말라리아 의심 증세로 그 군병원에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오셔갖고 여기 왜 이렇게 아픈 군인들이 많냐고. 병원이니까요. 군인들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근데 부상자만 지금 꼭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건강하게 뛰는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또. 그럼요. 네. 아픈 사람 선수만 이야기를 하고 선수들 있었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다. 너무 이제 울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마이 타이거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소식 1시간 동안 알차게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오늘은 스포츠 동아의 강산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후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집에 있는 도비님도 또 팬가입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뭐 채팅도 쳐주시고. 네, 원준이 잘했어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임기준 선수 또 궁금해하시는데 그 소식 전하기 전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돌아가서 조금 가벼운 얘기 혹은 뭐 무거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민구 르르르님이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팀 타격 스탯을 보면은 지난해보다 장타가 많이 늘었어요. 잠깐 지난해 이제 들었죠. 홈런 12팀인데 올해 이제 현재는 4위인데 사실 2위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장타가 많이 늘었고 장타 수 자체가 예. 볼넷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위, 3위에요. 볼넷 퍼센테이지만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네. 그리고 원래 삼진이 좀 적은 팀이긴 해요. 이 팀이 우선 갖다 이제 맞추는 팀이어서 삼진이 많이 줄었어요. 딱 송지만 타격 코치 전성기 때 모습 아닙니까? 진짜 삼진 안 당하고 장타력 있고 갭투갭 피팅 굉장히 능하고 득점권 타율은 누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 뭐 득점권 타율이라는 거는 득점권에 더 집중해서 쳐라. 그렇죠. 아니 득점권 타율이나 7회 이후 2점 차이 내 타율 이런 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울대를 보낼 수 없는 거랑 비슷하다. 진짜 멘탈 게임이죠 그거는. 예.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송지만 타격 코치와 긴 시간 통화를 했다면서요. 좀 일단 송지만 코치님도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타격 코치가 세 분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최희섭, 송지만 그리고 맷 윌리엄스 감독님까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스타일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역시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소통을 외치는데 그렇죠. 일단 송지만 코치 말로는 비법이 없어요. 좀 뭔가 1구는 결과를 내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학은 자기 철학만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군에서는 때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상대 투수의 유형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맞는 선수 안 맞는 선수를 잘 가려내서 그에 맞춤 지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의 사실 타격 코치들에 대한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팀 타율 꼴찌가 오래 가요. 어느 팀이라건.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대개는 타코를 그렇죠. 비난의 대상으로 타겟을 삼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못 치면 타자의 메카닉으로 결부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자들이 완벽한 폼을 가져야 잘 칠 수 있다는 혹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성향이 조금 완연하다고 해요. 기아 타자들도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송지만 코치죠. 7번 실패해도 3할이에요. 이걸 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7번 실패해도 3할인데 어떻게 실패하느냐고 관건이다. 그렇죠, 뭐. 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컨디션에 따른 성적 지금 이제 궁금한 부분을 풀어드리자면 좀 장타가 늘고 삼진이 줄고 볼넷 올라가고 출루율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송지만 코치도 뭐 통념상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할 때는 한 게임이 아니라 3게임까지는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최희섭 코치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 건 최희섭 코치가 좌타자, 송지만 코치가 우타자 담당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그렇죠. 이제 발표가 그렇게 나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레프트와 라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네. 선수가 물어볼 때 어드바이스를 하자. 이를테면은 김호령 선수가 최희석 코치한테 가서 요즘 타격이 뭐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까? 너 우타자잖아. 돌아가. 이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하지 말자. 예. 뭐 선수가 대신 이겁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힌 게 선수가 물어볼 때 어드바이스를 해주자. 먼저 다가가면 선수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수가 물어볼 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결정권은 선수에게 준다. 라는 철학을 갖고 지금 지도를 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겠죠. 이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사실 제가 뭐 타격 코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지 말고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얘기를 했어. 혹시 찬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수를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만약에 기아 담당 전담 기자여도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더가웃에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요 지금. 기자분들이. 더가웃에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먼저 알려드릴게요. 경기장에 갑니다. 홈팀 감독님 봬요. 그리고 홈팀 선수 한 명 만나요.
그리고 원정팀 감독 뵙고 원정팀 선수 한 명 만나요.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선수는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아 타이거즈 더가웃에 갑니다. 그렇죠. 감독님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마친 선수들한테 지금 타격감은 어떻고 뭐 어떤 부분이 지금 과정을 밟고 있냐 이거를 뭐 여러 명한테 물어봅니다. 뭐 이 코치님의 지도 철학이 왜 이렇게 그 선수들한테 잘 맞는가 이거를 잘 치는 타자들 대여섯 명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취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래 그렇게 하는데. 예.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 회차에 진행할 때까지도 박찬호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내용은 제가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내용이까지는 다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감독님도 타격의 뭐 달인이라고 불렸으니 이게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분이라고 하고요. 뭐 물론 지금 소통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보다는 한 경기가 아니라 좀 세 경기까지는 최소한 지켜보고 그때 이제 전력 분석팀과 상의를 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선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뭔가 선수가 1군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멘탈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나요? 네, 그럼요. 아, 네. 예. 혹시나 이제 뭐 놓친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거랑 좀 헷갈렸는데 이거는 서재현 코치 이야기고. 그래요. 이제 지금 뭐 혹시 박찬호 선수 타격 부진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 박찬호 선수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강상 기자님의 어떤 정말 생각. 제 사견임을 전제로 박찬호 선수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박찬호 선수가 정말 시즌 전부터 박찬호는 올해 상수야. 얘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확한 그렇죠. 얘기네. 예,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타격이 잘 돼. 그리고 3루에서 수비도 잘 돼. 이제 그렇죠. 자신감이 살아나면서 본인도 정말 신나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시즌이 끝나고 정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박찬호가 기아 타이거즈의 주전 유격수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본인도 그에 따른 심리적인 프레셔가 없잖아요.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본인의 완벽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데 역시 저기 뿌꾸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비는 굉장히 잘해줘요. 수비는 굉장히 사실 동작 뭐 부드럽고 괜찮다고 봐요. 유격수로서 수비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수비에서 유격수 박찬호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타격은 기존의 콘택트 스윙 이런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참 부진에 빠져 있는 박찬호 선수인데 좀 타격에서도 큰 도움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이슬빈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지금 가슴을 울릴 정도인데 타격이 수비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더 신기할 정도임. 그게 박찬호 선수가 성장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에요.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다 찬호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고 네.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하기를 다 바라는 건 뭐 동일하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부상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하준영 선수가 또 4월달에 팔꿈치 뼈 조각 제거 그리고 이제 토미전 서저리를 토미전까지요. 같이 받았고 역시 김윤동 선수가 이제 먼저 알려지게 되었죠. 4월달에 어깨 관절 와순 부분에 수술을 굉장히 큰 수술이고 이제 당시에 기아 타이거즈 보도 자료를 보면은 김윤동 선수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재활기구로 하고 그렇죠. 뭐 이제 재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김윤동 선수가 올 시즌은 뭐 기본적으로 X고 6개월 재활하는데 어렵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당장에 뭐 언제 돌아올지를 궁금해하는 건 아닙니다. 잘 지금 뭐 재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요. 재활군에 있고요. 두 선수 다 워낙 큰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올 시즌에 복귀 이런 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두 선수는 뭐 박흥식 감독도 계속 보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한평에서 굉장히 착실한 선수들이고 원체 성실하게 이렇게 훈련에 임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고 지금 모습을 봐도 재활 굉장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재활 과정이 정말 힘들다면서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선수들이 이 재활 과정을 하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물론 토미존이나 이런 걸 받아본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토미존을 받은 선수들의 재활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게 언제 통증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하면 아예 처음부터 재활 과정을 도돌이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통증이 생길까 잠이 안 오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 정말 믿고 응원을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가끔 보면 이제 뭐 가짜 뉴스 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뭐 김현동이 타자 전향을 한다, 뭐 어쩐다, 네, 뭐, 뭐 추신수가 한국에 복귀한다. 그건 뭐였어요, 도대체? 안 와요. 그냥 뭐 그냥 왜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건 갑자기 그냥 그 가분추 갑자기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냥 허허허 세 글자로 대신하죠. 뭐 그렇죠. 예. 예. 거기가 취재를 하는 곳이에요? 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언론사라. 아, 말을 아끼겠다.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아니 동종업계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불편할 수 근데 있습니다. 확실한 건 롯데 구단과 SK 구단 둘 다 아니다. 라고 합니다. 1도 없어. 예. 1도 1이 아니라 0.1도. 아, 0 심지어 1도 없어가 아니라 0.1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가볍게 또 알아보고 갔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 그래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뭡니까? 롯데에서 방출당한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96년생이고 그 김재열 선수가 육성 선수로 영입이 됐다. 김재열 선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재열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 등판을 했죠 또. 그렇죠. 예. 2군을 합류했고요. 2군에 합류해서 던졌고 1이닝을 던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괜찮게 봤답니다. 뭐 경기를 직접 지휘하면서 봤으니까 거의 뭐 3D로 보셨겠죠, 진짜. 예, 제대로 보셨는데 직구, 패스트볼 평균 고속이 145km. 이야. 시원시원하구만. 불펜 피칭하는 걸 보시고 처음 이제 실전 피칭하는 거 마운드에서 봤는데 앞으로 괜찮겠다. 그리고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좀 현장 감각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를 살리고 좀 환경이 달라지면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건다고 하십니다. 벌써 네. 선발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저 선발감이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니. 예. 채팅창에 벌써 선발감? 벌써 이제 올라왔고. 예. 재흥 매직도 가나요? 하지만 2군에서 지금 이제 잘 만들고 있고 네. 롯데 자이언츠에서 이제 방출당한 선수인데 사실 뭐 방출이 된 이유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내 그거는 방출에 대한 이야기는 왜 방출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정확히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알기가 어려운 문제죠. 예. 이를테면 회사에 우리가 지원했는데 저는 왜 떨어졌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대답을 그냥 안 해주는 거랑 비슷하다. 예, 그래도 일단 기아에서 퓨처스 경기 한 게임 나왔고 145km의 평균 구속을 자랑했다는 점은 그래, 부상 때문에 방출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 야구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건데 맞습니다. 얘는 방출당한 선수야. 낙인을 찍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환경이 바뀌면서 물이 아니고 맨날 그 물을 가지고 오신다고 장하나한테 괜찮습니다, 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오늘 급하게 와가지고 이게 선수 독자인데 물인 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145면 제고 안 되는 선수 같다. 1이닝 깔끔하게 막았는데요. 네. 깔끔하게 그러니까 막았어요.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시죠. 예. 선생님 1이닝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맞았는데 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 김선빈, 류지혁 선수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김재열 선수는 좋은 거 이제 한번 이준영 선수 왼손 선수 불펜 투수 재활군에 있습니다. 재활군에 있다고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뭐 더 이제 언제쯤 올 수 있다 뭐 이런 건 예, 그 사실 복귀 시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는 것 같아서 좀 완벽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재활군 쪽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수 선수 지금 퓨처스 계속 던지고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했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던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뭐 그건 아는데 2군 말소는 하도 자주 이루어져서 그거 자체로는 알 수 없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안 던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번 업데이트 해볼 만한데 박정수 선수도 팔꿈치가 안 좋아서 팀에 늦게 합류했다가
2군에 최근에 던지기 시작해서 첫 경기, 두 경기 요 정도는 잘 던졌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그랬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창진이는요. 그래요. 그럼 이창진 선수 가기 전에 우선 별풍선 보내주신 김일권 사랑님 또 85개 소개풍 아까 20분 전에 보내주셨네. 두산 육구님 또 또 어우. 바로 소개풍 또 지게방에서 오셨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잠깐 채팅창을 보셨는데 두산 팬들과 기아 팬들의 어떤 좀 스타일 차이가 좀 있나요? 야구 팬,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야구 팬이죠. 우리 모두의 식구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답을 피한다. 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의 식구고 우리 모두의 패밀리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이 확실히 좀 적극적이신 그런 거는 느껴요 저도. 적극적이다. 요거 살짝 어떤 피하는 느낌이 약간 지금 물론 든다고. 두산 베어스 팬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이제 그 뭐랄까요, 저 숫자를 보고 진짜 처음에 이거 부담스러워서 되겠나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선수들 하나하나 굉장히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2군에서 잘 조명받지 못하는 선수들 한 명 한 명까지 세심하게 챙긴다 이런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두산 팬들은 안 그런가요? 아니, 두산 팬들도 그렇죠. 당연히 모든 팬분들이 우리 팀 선수들은 다 내 식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냄비 근성으로 보느냐는 채팅이 있는데요.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걸 피한다고? 전투적이다. 돌격하라. 기아 타이거즈 팬분 돌격하라.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은 그 빨간색을 좋아하시고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네이비 색상을 좋아하시네요. 그런 차이가 있죠. 별풍선 보내주신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님이 또 100점, 1298님이 35번, 문경찬스, 두산 육구님이 또 8호 소개풍 감사합니다. 갈고리 수집 시작. 오늘 갈고리가 뭐지? 저 이제 물음표 저거 이제 올라오는 거를 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네, 갈고리 수집 시작이라고. 뭐래? 오늘 굉장히 채팅창 집중하시네. 뭐 제가 잘못할까봐. 작은 거인비님도 3개 오늘 또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채팅 많이 하니까 좀 같이 이야기하는 좀 느낌도 나고 신인 항상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인 선수 지명하기 전에 혹시 그 취재가 가능하냐고. 취재는 가능하죠. 저희 뭐 황금사자기 가서 이제 스카우트 분들 뵙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제가 황금사자기 개막전을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야구장을 다녔죠. 프로야구. 개막전이 그 경기였나? 광주예고 경기가 그 개막전이었나요? 이의리 선수 나온 경기는 2차전이었어요? 2일째 2일차 그건 제 후배 기자가 갔고 첫날은 아니었어요. 첫날은 이제 경북고 경기가 있었고요. 그 이의리 선수 나온 그 경기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많은 취재진이 갔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선물을 많이 해주셨네. 작은 거인비님이 한 개. 이의리 선수 구속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일단 제가 처음에 기사를 썼을 때는 140km 중후반이 나오는 좌완 투수 그리고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고 거기까지 이제 처음에 스카우팅 리포트. 스카우팅 리포트 프리뷰를 쓸 때 그때 봤죠. 평속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김진욱 선수도 처음에 프리뷰 쓸 때는 최고 구속 150km대 중반이라고 썼었죠. 150 중반이요? 처음에는 스카우팅 리포트 최고 구속. 저는 이제 고교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편이어서 눈으로 나는 봐야겠다 내가 1군에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편이어서 소대수 캐스터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전체 1순위나 100순위나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거든요. 프로에 입단을 하면. 그래서 프로에 얼마나 적응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뭐 두산만 봐도 전체 99위인 안권수 선수가 개막 엔트리 들어가고 그렇게 활약을 해주고 이런 거 보면 조금 평가는 고등학교 때 평가가 완벽한 평가는 아니다. 참고 자료죠, 굉장한. 근데 저는 진짜 작년에 소영준 선수 볼 보고 움직임 보고 야 이거 진짜 바로 통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움짤 보고 근데 또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아직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천천히. 맞습니다. 야블레스 유님이 또 3개로 팬가입, 작은 거이미님이 1개, 최고 누나가 35번 문경찬, 넘버 17 기영희님이 또 최고 누나가 35번 문경찬, 생활하는 남자님, 서울고 안재성님, 작은 거이미님이 또 3개씩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보내주신 것으로 보아 김선빈 선수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KT와의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중견수가 못 잡았는데 3루를 안 갔어요.
왜 어디 있지? 보니까 2루에 가 있네. 그리고 뭔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햄스트링이 터진 게 아니냐 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선 처음에 기사가 나오기로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주말까지 팀은 휴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파열이나 손상 아닙니다. 예. 천만 다행이에요. 네, 천만 다행이에요. 네. 파열이나 손상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조금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랑 동행은 하고 있는데 훈련에 참가할 시점을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월요일 현재 상황이 월요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추정하는 것도 그건 이상하다고 안 생각합니다. 되죠. 예. 우선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이 부상자 명단 10일짜리가 뭐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나왔는데. 올해부터 나왔는데 부상자 명단이 원래는 부상을 당해서 못 뛰어요. 그러면 말소시키잖아요. 말소시켜요. 10일 이후에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상자 명단에 올리면 3일 뒤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고 10일짜리에 올려도 예, 10일짜리에 올려도 10일 후에 복귀할 수 있고 뭐 6일 뒤에도 복귀할 수 있고 이런 거죠. 10일보다 더 늦게 그렇죠. 하면은 20일짜리도 더 추가- 있고 백정현 선수가 20일짜리였고 뭐 이런 경우죠. 근데 20일짜리 해도 미리 이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 등록 일수에 포함이 된다. 선수에게 아주 유리한 거 아니에요?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한 3일 쉬면 되는 부상인데 그 3일 동안 다른 선수 써야 되니까 뭐 말소돼서 등록 일수 손해 보고 이런 점이 없다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선은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언제 훈련을 복귀를 할까를 지금 조율 중이라는 거 조율 봐서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일보 직전의 느낌? 맞습니다. 예. 카운트다운. 예. 카운트다운의 일보 직전. 일군 엔트리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 안 되죠. 동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포함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동행을 한다는 자체가 보면은 내릴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김선빈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면 이제 광주일보발 기사를 보니까 임기준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다가 최근 다시 통증이 재발을 했다더라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와서 또 다시 임기준 선수 특히나 지금 기아 타이거즈 불펜 왼손 투수가 없어요. 아예 현재는 김명찬 선수마저 다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 평으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승리조에서는 우리 박전문 우리 세 명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왼손 투수가 하나 더 있으면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요. 사실 유형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뭐 임기준 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어깨 통증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이 됐고요. 생각보다 진행 과정이 괜찮아서 하프 피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프 피칭 중에 통증이 찾아와서 중단을 했고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고 길게 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어깨에 통증이다 보니까 본인도 불안하기 때문에 1군에 가면 또 전력 투구를 해야 되잖아요. 1군에서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재활조에서 서둘지 않고 좀 길게 보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는 거는 당장 뭐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이 어렵다라는 거지 뭐 아예 못 던질 정도였으면 뭔가 수술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럼요. 대신에 이제 어깨 수술이 재활이냐 수술이냐 그 두 갈래 길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재활을 하면서 1군에 가면 전력 투구를 해야 해서 올렸다가 탈이 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창진 선수 궁금해하는데 잠깐 아까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김현동 선수 아까 얘기를 물론 이제 전해드렸는데 재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네. 어깨 관절 와순 부분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약간 이제 뭐 물론 뭐 야구 팬들이니까 다른 선수들도 뭐 류현진 선수를 통해서 이제 보기도 했지만 네. 한화의 지금 김민호 선수가 그렇죠. 다쳤던 부위잖아요. 거의 재활하고 수술했고 그거를 재활을 해서 메커닉을 잡고 끌어올린 부분인데 이제 수술을 선택했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말 재활 과정이 까다롭거든요. 이제 류현진 선수도 경험을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돌아와야죠. 정말 류현진 선수가 지금 저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어깨 관절 와순 수술하고 재활하는 또는
투수를 준비하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남겼죠. 사실 그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또 야구 관련된 한두 달이 건너서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은 류현진은 끝났다. 어렵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럼요. 당시에. 쉽지 않다 정말. 이제 그렇게 또 재활하는 선수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김윤동 선수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한화에 또 김민우 선수가 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있고 구속도 이제 또 회복을 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잘 응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드려서 얘기해드렸고. 김민우는 오히려 올랐죠 구속이. 그러니까요. 예. 다행이에요. 참 김민우 선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선수인데 한화에. 자 그러면 자꾸 이제 깝깝한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어려운 소식. 자, 뜸을 들이면서 서재영 투수 꽂히거나 이론 성공 리더십 그의 성공 리더십 그는 무엇이 다른가 좀 알아보도록 하자. 알아보자. 네, 알아보자. 좋은 얘기 한번 또 가보자. 자 지금 이제 팀 스탯을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삼진은 늘고 삼진이 1위인가 2위 1위예요. 1위 팀. 제가 어제 어제 경기까지 포함된 거 봤을 때 삼진은 1위로 잡아요. 가장 많이 잡고 팀이 볼넷은 한 두 번째로 제일 적게 주고 피홈런은 1위로 제일 안 맞는 팀이에요. 맞습니다. WHIP도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 팀 경기를 올 시즌 보면은 투수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빠따를 그날 공격을 얼마나 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정말 팀 투수력이 정말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투수력이랑 수비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죠. 계속 기아 타이거즈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이미지가 불펜이 불안한 팀. 그렇잖아요. 기자분이 야구 기자가 봤을 때 예, 불펜이 불안한 팀 항상. 기아에서 제가 봤을 때 뼈를 그만 때리십시오. 제가 봤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이 강했다 한 거는 곽정철 선수, 유동훈 선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철벽 불펜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은 2% 부족한 많이 부족했죠.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확실히 기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뒷문이 굉장히 튼튼하다, 견고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뭐 다른 추격자 선수들 좀 아쉽다 하는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박전문 너무 이제 확실하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투수가 홍상삼 혹은 이제 고영창 투수인데 그 정도면 저는 무난하다고 봐. 홍상삼 괜찮아요 생각보다. 4번, 5번까지 슬롯은 괜찮은데 이제 6, 7번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조금 마땅치 않아서 저 이제 박진태 선수나 이런 김현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더 리바운딩 해주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철벽 불펜이 진짜.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승리조 박전문 중에 한 2명이 오늘 못 나오겠네? 3연투 걸리는 그러면 저 7번, 6번, 7번 선수 그렇죠. 올라오면 되고 이제 그 정도 급이 돼 버려요 사실은. 그 정도 급이 돼. 그리고 홍상삼이 저는 홍상삼이 진짜 이게 되게 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구를 잡으면은 마무리 쓰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봐요. 저는 구종 스터프나 볼 구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그렇죠. 예, 진짜. 근데 저는 지금만 해주는 것도 너무 반가워요.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홍상삼 선수는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예, 결혼했습니다. 예. 그렇구나. 결혼했죠. 예. 진짜 구위는 엄청나요. 이 볼 들어가기 전에 그 포수들에게 물어보면 홍상삼 공이 그 밑에 들어갈 때 그 휙휙 도는 느낌이 그게 장난이 아니래요. 예. 그 포크 각도 굉장히 크고 슬라이더로 이제 카운트를 잡는데 굉장히 그 요긴하고 참 그게 홍건희 선수랑 많이 비슷해요. 보면은 유형이. 홍건희 선수도 사실 제구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왔던 선수인데 올해 홍상삼 선수나 홍건희 선수나 이렇게 보면은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탁탁 잡아놓고 맞습니다. 사실 또 승부구는 이렇게 직구를 던졌는데 약간 힘이 들어가서 높게 들어갔는데 타자들은 웩딱 스윙이 나오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홍건희 선수도 그렇고 홍상삼 선수도 그렇고 슬라이더나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아가면서 확실히 좀 자신감을 찾는 거죠. 기존에는 페스트볼 투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구에 슬라이더나 커브가 카운트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되면 타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몰려요. 예, 특히 제구가 조금 불안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투수들이 변화구로 초구 스트라이크 카운트 들어오면
굉장히 몰린대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홍건이나 그 홍상삼 선수가 올 시즌에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에서 조금은 돌아가지만 이제 다른 길을 찾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서재영 투수 코치의 성공 리더십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예, 선수들에게 일단 자신감, 뭐 멘탈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비법이라는 건 특별히 없어요, 사실. 뭐 투수 코치가 뭐 야 이쪽으로 강하게 네 공 던져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항상 투수한테 무조건 상관없으니까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공 믿고 던져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서재영 코치가. 그리고 캠프 때부터 투수들의 보직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시즌을 치르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이제 혼란이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은 기술적, 메카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구단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서재영 투수 코치가 그렇게 정확한 자신의 역할, 너는 무슨 역할, 뭐 불펜 혹은 뭐 이제 선발 이런 거를 강조했다는 게 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또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투수 코칭, 투수 파트의 코칭이 좀 그러니까 투수 파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네. 선발 불펜 막 왔다 갔다 하고 팀이 급하다 하면 좀 이렇게 했던 게 있었잖아요. 아, 기아 그렇죠. 타이거즈가. 급할 때 뭐 이제 선발로 간다던가 아니면 급할 때는 또 불펜으로 나온다던가 물론 그 정말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좀 어쩔 수 맞아요. 없겠지만 팬들도 그런 건 예, 인정해요. 너무 급할 때는. 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이제 확실하게 보직을 결정해주고 너는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라. 그러면 불펜 투수들은 매일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루틴을 맞추는 거고 선발 투수 보직을 받은 선수들은 또 거기에 맞게 루틴을 준비하는 거고 이게 일단 1군이냐 2군이냐가 아니라 선발이냐 불펜이냐 또는 프라이머리 셋업맨이냐 마무리냐 아니면 롱릴리프냐 이런 점에 따라서도 선수들의 멘탈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교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전 투수 코치님 탓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코치님들만의 철학이 있고 아니 막말로 이대준 코치님으로 17년 우승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코치마다 스타일이 있고 선수랑 맞으면 그게 좋은 코칭이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수 코치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투수 운영을 이제 감독이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양일환 투수 코치가 팀에 영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김기태 감독의 인기가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삼성에서 최충현 선수가 자리를 뭔가 최충현 선수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린 주범처럼 마치 온라인에선 좀 떠도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팬들이 코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다. 이를테면 지금 서재영 투수 코치가 잘한다고 모든 기아 팬들이 칭찬하는 점은 최대한 연투나 과부하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 점은 정말 이제 박수 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양희랑 코치도 베테랑 투수 코치로서 이제 선수들의 뭐 확실히 베테랑 투수 코치들은 물론 멘탈보다는 이제 기술이나 메카닉 쪽에 집중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선수하고 잘 맞으면 정말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코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맞아요. 전성현 선수도 최근에 양일환 투수 코치가 네. 정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인터뷰를 맞습니다. 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재영 투수 코치에 대한 설명을 혹시 취재한 거 다 나왔나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도 크게 혼선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하고 진가병 코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참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포수가 많이 수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진가병 코치에 대해서는 아니고 진가병 코치의 아드님을 목요일날 만났는데요. 경북고 네. 진승현 선수라고 그 황금사작이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자신의 강점이 자신감, 멘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포수들에게도 멘탈을 전수해준다면 또 좋은 포수진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이제 우리가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도루 저지 그리고 이제 패스트볼, 와일드 피치 이런 부분이 정말 리그 정상권이에요. 리그 2위의 팀 스탯이 스태티즈 정상권? 사이트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니까 이제. 근데 프레이밍 이런 거는 혹시 기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정보가 있나요? 프레이밍 프레이밍에 이런 게? 대해서 전력 분석팀에 물어보죠. 이 선수가 프레이밍 수치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저희도 특별히 요구를 할 때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프레이밍 수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비율 혹은 캐칭을 잘못해서 스트라이크를 덮어서 볼로 만드는 비율 뭐 이런 점들이 팬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덮는 거. 이제 그거나 아니면은 투수의 밸런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구나. 자, 뭐 이제 핵심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거 류지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창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류지혁 선수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그 이제 진짜 류지혁 선수는 기사로 보시는 게 딱 맞아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릴리스를 했고요 구단에서. 근데 2주 후에 재검진 이제 그 이두근 그쪽인데 아쉽죠 굉장히. 예. 진짜 딱 5경기 함께 했어요. 첫날 화요일은 일요일날 몸에 맞는 볼 때문에 하루 이제 쉬게 해줬고 수목금토일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행복한 네. 시간이었다. 아직은 뭐 예측하는 것조차 어렵죠. 그렇죠. 복귀 2주 시점을? 후에 재검진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데 이게 파열 골절이면 예전에 한동민 선수처럼 그 일주일 후에 붓기 빠지면 재검진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한동민 선수도 올 시즌 초반에 그 파울 타고 본인 파울 타고 타고 맞은 거에 그래 그때 골절 의심이라고 해서 붓기 빠지고 재검진이었는데 그때 다행히 타박으로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파열 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장기화되지 않는 큰 부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왜 2주 후에 재검진을 받아야 되냐? 뭐 붓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붓기나 그 조금 진정이 되고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술을 할 때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몸을 만들고 수술을 받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몸 쪽에 손을 대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류지혁 선수 정말 큰 부상 아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두산에 있을 때. 예. 2주 후에 수술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재검진하고 수술 판정이 나오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햄스트링이 수술까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잘 못 봤는데 그런 상황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부정적인 그 프레딕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좋은 소식만. 예측을 하는 물론 걱정이 다들 되지만 예측을 하기조차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2주 후 재검진이기 때문에 정말 좀 큰 부상이 아니길 진짜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약간 나이가 있는 선수가 햄스트링이 고질병이 되는 거랑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햄스트링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회복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뭐 지켜봐야 되겠고 이거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뭐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 제발 2주 후 정확한 날짜는 아시나요? 뭐 정확히 2주 후에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예. 2주 후에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검진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네.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신인왕 후보에 올랐던 이창진 선수입니다. 그 솔직히 이창진 선수 뽑았습니까? 잠시만요. 잠깐 지금 고민하시는데? 이창진 선수 뽑았냐고요? 예. 진짜는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피해 간다. 네,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다. 전상현? 확실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창진, 전상현 둘 중 하나 뽑았어요. 확실한 건. 그건 어떻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아 선수 뽑았어요. 그때 야수는 이창진이나 김태진에서 고민했고 저는. 네. 그리고 투수는 전상현이라고 봤어요. 정우영이 아니라. 정우영 아니다. 이유는? 난 전상현이었다. 왜냐하면은 팀의 불펜이 거의 뭐 초반에 문경찬 맞아요. 올라오고 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전상현이 이제 스탯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근데 말 잘해야 돼. 옛날에 또 그 뭐야 골든글러브 할 때 로하스 얘기 그거 가지고 또 그래요? 뭐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잘해야 돼 나는. 근데 전상현이 그러니까 나는 골든글러브는
진짜 수비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골든글러브 때는 같은 값이면 난 수비를 되게 많이 봐. 근데 전상현 선수가 그 당시에 기아 불펜에서 해준 게 정우영 잘했어요. 정우영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건 LG에서 중요하죠. 정우영의 역할과 기아 불펜에서 전상현의 역할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팀을 더 먹여 살렸느냐라는 쪽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건 전상현이었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우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LG는 그러니까 정우영이 후반기 말 초반에 아끼셔도 돼요라고. 무너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투표를 하는데 기준은 공개를 해줘야죠. 저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건 있어요. 신인왕 같은 경우는 진짜 박빙일 때는 이 선수가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먹여 살렸나. 그러니까 물론 팀 성적 중요하죠. 정우영 선수 LG가 가을 야구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상현이 기아 불펜이 정말 문경찬 마무리 올라오기 전 이럴 때 얼마나 맞아요. 고생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팀에 꾸준히 역할을 해줬다는 점 이런 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전상현이. 제가 너무 짓궂은 장난을 쳤나 봅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예. 뭔 얘기하다 이창진 선수 얘기한다가 말았네. 이창진 선수 그래도 소개해 주시죠. 이창진 선수 지난주부터 잔류조에 합류를 했어요. 잔류조에 합류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던지고 받고. 그렇죠. 이제 그게 되니까 다가오는 제가 어젯밤이었거든요. 예. 어젯밤 기준으로 다가오는 주말 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호. 여기까지. 우리 0814님이 또 3개 별풍선 아까 22시 50분에 보내주셨네요. 아니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나쁜 소식인데 이렇게 웃진 않잖아요. 또 김일권 사랑님이 또 85개 중간 광고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창진 선수 백넘버 130개. 오늘 저 이제 건빨 유니폼이 올드 유니폼이 기아 타이거즈 나왔거든요. 문희수 네. 투수와 김봉현 타자가 시구시타를 맞는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작년에 이창진 선수가 제 방송에 나와서 같이 이제 저 2시간 정도 같이 방송을 했어요. 우리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시고 그래갖고 사람 참 좋잖아요. 진짜. 이창진 선수에 대한 또 이제 또 정이 있으니까 마킹 하나 했습니다. 이창진 선수로. 우리 또 김일권 사랑님이 8호 속개풍 115님이 또 큰 이창진. 그리고 환각제 넘버7 방구성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말 다가오는 주말 게임부터 투입 예정입니다. 퓨처스. 네.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흥식 감독 피셜.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서히 컨디션을 올리는데 처음부터 풀 경기를 뛰는 건 아니고 김호령 선수도 그랬죠. 그렇죠. 이제 두 타석, 세 타석, 5타석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1군 복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고요. 훈련은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이창진 선수 에이전트 분하고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연락을 했었는데 사실 한 달 전서부터 이창진 선수 에이전트 팀장님께서는 6월 말 정도면 복귀하지 않을까요? 딱 이제 보시더라고. 근데 딱 거의 그 흐름 흐름 스케줄대로요, 진짜. 그 흐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별일 없으면 별일 없으면 갑자기 막 별일 없으면 별일 없어야 되고 또 특별한 이제 현재 계획대로 잘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퓨처스에 들어갈 것이다. 최원준 선수 트레이드설 제가 이제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선수 트레이드설이 뭐냐면 오늘 이제 건빨 유니폼, 올드 유니폼이 나왔는데 거기 마킹에 최원준 선수 1번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나도 깜짝 놀랐어. 들어가 보니까 1번 최원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내려봐서 내가 51번 류지혁도 없는 거야. 55번 전상현도 없는 거야. 그럼 다 트레이드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유니폼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봤어. 트레이드 소식 그 단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트레이드 소식을 팔 때 유니폼 업체에서 알려주고 그랬대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만드는 업체에서 야, 걔 어디 다른 팀 선수 아니었냐? 걔
몇 번으로 그 빨리 옷을 준비해야 되니까. 걔 몇 번으로 마킹 연락이 왔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100%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선수한테 들었어요. 혹시 어떤 선수한테 들었는지 아니, 안 말씀 됩니까? 못 드립니다. 그건 안 되고. 예, 트레이드로 웃기다.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예, 그런 선수에게 들었고 또 하나 옛날에는 이런 거 재밌네. 쏠쏠하네. 그 집에 가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엥? 그게 뭐야? 단독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시상식도 하기 전에. 그런 김 빠지는 시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네. 네, 트로피 제작업체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박아놨던 거야 밑에. 옛날에는 외야수 여포님 아시는 거 봐. 와. 아 그렇죠. 상패. 그러니까 거기에 외야수 누구, 내야수 그렇지, 1루수 누구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안 박혀 있습니다. 글러브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박는 건가?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제작 업체에서 야 외야수에 그 최원준이 있는데 얘 글러브를 골든 글러브 만들어 달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독 최원준 골든 글러브 수상자 확정 이렇게 그러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트레이드 소식들을 미리 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도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다. 이제 이런 정도는 나중에 건너 듣죠. 이런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누구를 트레이드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지 누구 트레이드 된대.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트레이드는 그 땅땅땅 할 때까지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게 막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엎어진 거 유명한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엎어진 거 유명한 거는 말씀 못 드리죠. 그래요? 아직 뭐 뛰는 선수들이야? 예. 그러니까 류지혁 같은 경우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류지혁, 홍건희 선수 뭐 트레이드에 대했던 이야기들. 그 류지혁,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류지혁으로 트레이드 카드 맞추는 건 알아보고 있었고 두산에서도. 근데 두산과 기아 3연전 때 잠실에서 조계현 단장께서 우리랑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두산은 마운드가 조금 그러니까 어려웠고 김태룡 단장이 먼저 조계현 단장에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조계현 단장이 이제 두산이 류지혁으로 트레이드 카드를 알아보고 있고 지혁이가 인기가 많다.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랑도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요? 네. 기사에서는 김태룡 단장이 이래서 증거 남겨놔야 돼 이거. 이래서 김태룡 단장이 그 동선상 뭐 조계현 단장과 마주쳐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하더니 이래서 해야 돼. 류지혁도 많이 탐낸다. 그래서 우리랑 카드를 맞추자. 이렇게 조계현 단장님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디가 먼저다는 사실 따질 게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다도 아니고. 아니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 조계현 단장이 별로 인기가 요새 없어요. 아니 조계현 단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류지혁이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단장들 그럼요. 그 스토브 리그에서처럼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류지혁은 정말. 그 남들은 왜 못 맞췄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류지혁이 이제 그 3연전에서 우리랑도 카드를 맞춰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카드를 맞춰보자 한 거는 김태룡 단장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조계현 단장께서 류지혁이가 인기가 많다는데 우리랑 카드를 맞춰보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는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조계현 단장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다. 이거는 확실하다. 예. 그 잘하신 건 잘하신 거지.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체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잘한 건 잘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건희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인데 맞아요. 예. 그 두산 가면 운동장 넓고 수비 좋고 공격력 좋은 팀이니까 잘할 거다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그 방송에서는 원래 님자를 안 붙여요. 저희가 왜냐하면 시청자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조계현 단장님이 아니라 원래 조계현 단장이에요.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은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저도 대통령까지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단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네. 김재율 선수도 얘기했고 평속이 지금 145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힘드렁님이 8호 속해풍 장하나 용규님이 또 10개 오랜만에 저 하나 팬이신데 강산 기자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고 컴백홈님이 또 100점 매슬러버님 또 100점 이팅앤노님 또 이창진 선수의 130번에 또 감사합니다. 또 참 저 야구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한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진짜. 참 이게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시간이 저 끝났네.